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메타버스 얘기를 여러 번 나눴는데 이 메타버스 NFT를 좀 자세하게 좀 집중 조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윤여민 연구원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증권맨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최근에 메타버스 움직임이 엄청 좋았잖아요. 요즘에는 살짝 쉬고 있지만 메타버스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개념이 사실은 살짝 모호한 좀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알 것 같은데 네. 어렵고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이름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가상,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스 세계, 그러니까 결국 가상 세계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합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 용어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맨날 나오던 얘기죠. 네, 근데 그동안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가상세계가 있어. 근데 머리에만 있는 거고 그게 뭔가 실제로 구현이 돼서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직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화두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로블록스가 이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은 게임에서의 공간이 그쵸. 그게 일단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안착을 했죠. 네.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약간 이런 거죠. 레고에만 나올 법한 어떤 캐릭터를 게임 공간에 넣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캐릭터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소통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가상화폐를 또 이용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현되면서 이거 봐라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을 통해서 뭐 플레이 투 원이라는 어떤 그런 돈을 벌면서 게임한다. 네, 그런 이제 컨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결국 내 시초가 로블록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어쨌든 증시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고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런 걸 정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체들이 뭐 메타버스인지 NFT의 어떤 흐름을 좀 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붐이 일었고 저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워낙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규모의 경제학 차이는 있잖아요. 미국과 그렇죠. 우리와. 그렇죠. 네. 근데 기술력은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뭐 위직수요 같은 어떤 뭐 VX, 뭐 VR, AR 이런 네네. 쪽은 그래서 분명히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상당히 좀 메타버스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로블록스 얘기도 했지만 뭐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메타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뉴욕 쪽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에도 관심이 가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반도체인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다 그래도 메타버스에 다 반도체가 기본이다.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5G를 해도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도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결국 뭐 산업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메타버스가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로블록스가 사실은 시초긴 하지만 네. 그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R, VR, 가상현실을 좀 구현하는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좀 말씀하셨던 이제 뭐 반도체 업체들까지 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피니트 오피스 같은 뭐 VR 쪽에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MS 오피스, 윈도우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네. 여기 혼합 현실 플랫폼 메시라는 이제 이런 좀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하면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3D 협업 플랫폼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좀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좀 상당히 좀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메타, 페이스북 메타. 페이스북. 네, 뭐 신규 인용도 지금 유럽에서 좀 출시를 하고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CEO가 지금 메타버스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키 이런 신발 캐릭터들한테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네. 신발, 나이키 신발을 신긴다고. 네. 결국 그 얘기는 그냥 모든 업체들이 다 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쇼핑 업체들도 롯데백화점 이런 기업들도 메타버스 진출한다 이런 뉴스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또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게 그냥 다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는 게임이었지만 이제 그리고 뭐 VR, AR, 그다음 반도체로 가지만 결국은 말씀하셨던 뭐 리테일 업체까지 지금 진출하고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뭐 이런 신발 같은 의류 업체들, 소모 업체들 가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모든 업체들이 다 이제는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모든 업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런 걸 좀 결국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좀 어떻게 그렇게 가상 세계에서 저 같은 이제 아재들도 좀 체험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좀 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까지는 잘 체험을 못 하고 있고 기업들이나 이런 건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바꾸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매장이 또 한국에 생기면 저도 좀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매장을 오프라인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뭐 헤드기어 쓰고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그 VR 글래스 쓰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뭔가 그냥 하나 틱 접속해서 그냥 들어가서 약간 이런 좀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게 이제 현실로 되는 거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 금융권도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증권사도 움직이나요, 메타버스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증권사는 아니고 금융권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카드 같은 회사들이 카드 그러니까 회사가. 결제를 할 때 그 좀 가상 현실이나 이런 가상화폐 이런 쪽을 좀 하면서 좀 계산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금융권은 가장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쵸. 가장 나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핀테크 업체들, 네. 업체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가서 저도 좀 체험을 해보고 관련된 또 이제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산업들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좀 미리미리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좀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메타버스가 뭐지? 진짜 뭐 타는 버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던데 오늘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바로 NFT 이쪽 시장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뭐 게임에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NFT 정확히 뭘까요? 그 NFT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토큰으로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딱 하나의 고유적인 가격에 매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유념이라면 NFT 하면 그냥 제 딱 고유. 얼마나요? 이게 뭐 주소나 이렇게 딱 이게 신분증처럼 딱 바뀌는 거죠. 바코드처럼. 네. 그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런 카메라, 노트북 이런 게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뭐 교환 수단, 어떻게 보면 거래 수단을 쓸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NFT가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블록체인이랑 많이들 헷갈리시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거래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벌써 25억 달러요? 네, 상반기에만. 그래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82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의 경우는 지금 매출액과 뭐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거래액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NFT가 결국은 이제 왜 메타버스랑 뛰어넘으면 안 되냐면 메타버스 그 유니버스에서 지금 NFT가 상당히 좀 비중이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저 간에 좀 거래를 할 때 실제적으로 돈을 이제 주고받는 게 아니라 NFT로 그냥 교환하는 것 같아요. 가치를 매긴 걸 교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이 유니버스에서 그 NFT가 확실히 성공적으로 장착을 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는 그냥 계속해서 같이 가는 하나의 좀 산업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약간 코인으로 넘어갔는데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에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확장하는 만큼 NFT도 같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은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네. 이게 아니라 예술 작품,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수집품, 그러니까 수집품 애호가들, 그러니까 뭐 나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수집품. 네, 뭐 경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NFT가 활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 내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 거기에 이제 NFT가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메타버스의 성장과 확장성이 이제 NFT의 성장과 확장성으로 같이 이제 엮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타버스와 NFT는 네, 같이 간다.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실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국위 선양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BTS. 그렇죠. BTS. 뭐 이번에 또 어워드 콘서트 한다고. 3관왕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콘서트도 하고 네. 상관왕도 하고. 근데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앨범을 발표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 나 신곡 발표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그 신곡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곡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곡을 발표한 처음 사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야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결제를 해야 사야죠. 되잖아요. 네. 그게 NFT로 결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유니버스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네. 사실 컨텐츠는 제가 볼 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결제 수단으로 NFT가 딸려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수 불가결하겠네요. 그리고 네. 둘은 같이 간다. 짝꿍. 짝꿍으로 같이 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지금 방송일은 11월 24일인데 오늘부터 또 업비트에도 NFT 카테고리가 생긴다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었는데 두나무 기술 자회사 람다와 또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NFT를 이제 발행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서울 옥션이 사실은 최근에 좀 핫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NFT랑 엮이는 상황이 생기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나온 거죠, 서비스가. 네. 그래서 지금 미술 작품이 지금 디지털 아트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온라인에서 다 메타버스에서 하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전시회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이게 보고 그리고 NFT 사고. 네,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이게 뭐 실제 공간에서 볼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저는 그 프로세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인지도가 높은 어떤 작품들을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네. 그거를 이제 경매를 하고 근데 거기에 결제 수단이 NFT가 좀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옥션과 두나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고 좀 이런 좀 프로세스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성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지금 스포츠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스포츠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게임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경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프트도 있으니까 과연 다음 카테고리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혹시 아신다면 댓글로 좀 네.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뭐 결국 좀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먼저 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게임사들은 NFT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가는 원래 선반영하는 면이 네. 있으니까 먼저 갔고 지금- 게임사는 NFT가 스치기만 해도 급등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이 눌렸던 뭐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차세대 먹거리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주가는 선반영했고 사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나오게 된다면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시 또 한 번의 좀 반등의 기미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저도 이제 게임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해보면서 뭐 하실 건데요, 게임? 네 아직 어떤 게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게임 잘 안 하는데 저 주차 게임 하는데요. 아, 왜냐면 네. 진짜 NFT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각 게임사마다 고유 NFT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게임에서 구현되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어떤 그 뭐 롤플레이나 이런 게임 말고 사실은 실생활을 구현한 게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통해서 저는 좀 약간 미래를 좀 대신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너무 약간 한쪽에 치우친 게임 말고 네. 실생활에 좀 반영된 게임을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주차하는 게임. 근데 주차- NFT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차 연습하느라고 주차 게임 하는데, 네.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근데 메타버스로 해서 진짜 주차 게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찐 연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뭔가 어. 내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거죠. 나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 돼. 학원을 가서 연습해보고 도로주행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실제 주행해보고 막 그런 프로세스들이 쫙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게 뭐 실내 연습장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진짜 약간 현실감은 떨어진다고 하던데 안 가봤지만, 그게 진짜 게임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하는 그런 실생활에서 연결되는 그런 게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골프도 보게 되면 필드를 나가지만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제약을 좀 많이 벗어나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가상현실로 가상세계에서 네.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집 안에서도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끼고 하는데 약간 실제 타격. TV랑 연결해서 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어. 변화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뭐 최근에 홈트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후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연결이 되면 얼마큼 운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 이런 걸 봤어요. 사이클을 타는데 네. 이게 연결이 됐어요. 어떤 그 웹에 접속을 하면 내가 사이클을 타면서 뭐 심박수 이런 걸 재는데 그 접속한 모든 유저들이 같은 코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막 MMORPG처럼 이제 사이클도 그렇게 단체 게임처럼. 그러니까 코스를 이제 자전거가 막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멕시코, 캐나다 다 와서 이제 그 게임에 접속을 하면서 같이 그 코스를 가면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칼로리는 소모되고 하지만 동시 접속자 중에 너가 몇 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스포츠 문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혼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뭉게뭉게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메타버스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실생활에 가까이 오려면 이 생태계 조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G, 6G처럼 그게 개발이 돼야 자율주행이 가고 막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확장성이 상당히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실에 있는 걸 어쨌든 떠서 가야 되니까 그럼 새로 다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좀 많은 그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좀 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정보 정책 또 대기업들의 움직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쟁력을 걸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지난 5월에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회의는 열렸어요. 네. 열리면서 좀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통신 3사는 들어갑니다. 당연히. 네. 뭐 SK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KT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구현이 가능한 현대자동차, CJ E&M,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지상국 방송국 당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회사 이제 그리고 이제 AR VR 관련된 산업협회가 좀 등록이 되면서 20개가 좀 등록을 했고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신사업 전략 TFT도 좀 구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 2025년 디지털 뉴딜 분야 정책 가운데서 예상 투자액이 지금 기존에 한 44조였는데 49조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까지 디지털 관련해서 49조를 지금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돼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 1.0에서는 이제 VR AL에 좀 산업 육성 초점이었는데
디지털 뉴딜 2.0에서는 좀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에 좀 주목해 보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정부랑 기관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신 3사는 무조건 들어가고 현대차는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자율주행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 많이 닿아 있는데요. 뭘 해야 될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닿아 있는. 네. 그래서 애플이 지금 난리 난 거죠. 네. 애플카. 그래 하드웨어 너희가 다 만들어 왜 주실게. 다만 안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다 우리가 할 할게. 거야. 근데 결국은 지금 증시에서 보게 되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저 프리미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현대자동차가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네, 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CJENM은 왜 들어갔을까? 엔터 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예. 네, 콘텐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G에서 6G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가서 버라이즌부터 시작해서 많이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이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AI 쪽과 관련해서 또 5G, 6G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 묶이면서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메타버스에 사실은 뭐 신재생 관련돼서 아직 삼성전자가 등판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는 끝판왕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등판하는 순간 이제 다 정리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반도체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분명히 AI라든지 이런 메타버스를 분명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군을 넣는다고 하면 또다시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이미 시작됐다. 정부의 경쟁력은 그래서 2025년까지 얼마큼 이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와 NFT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분야고 너무 잘 나가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